자, 6-1 만점왕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예, 교재를 치면 여러분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로 갑니다. 136페이지 갑시다.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쌓기나무 같은 걸 가지고 부피 비교했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부피를 구한다는 걸까? 공식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면적을 구할 때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면 센티미터를 몇 번 곱한 거죠? 바닥 면적 구해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두 번 곱해졌죠? 그래서 면적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한다. 뭐라고요? 제곱 센티미터 사용하죠. 하지만 면적이 아니라 부피는 높이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센치가 모두 몇 번 곱해져요? 한 번 곱해지고, 두 번 곱해지고, 세 번 곱해지죠? 그러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부터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먼저 부피의 단위부터 알아볼게요. 부피를 나타낼 때, 자, 요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와 같이 쓸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에는 1 세제곱 센티미터 라고 읽어서 표현을 합니다. 1세제곱센티미터는 정육면체의 부피인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주사위를 본 적이 있죠? 그 작은 주사위를 떠올려보면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의 부피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생긴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써볼게요. 1세제곱센티미터 이와 같이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부피의 단위를 확인해 보았네요. 그러면 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얘들아, 1세제곱센티미터는 영어로 표현하면 세제곱센티미터는 뭐라고 했죠? 이게 이런 모양을 큐빅이에요. 큐빅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세제곱센티미터는.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는 가로로 2개, 세로로 3개. 그러면 한 층에 6개씩 2층으로 쌓여 있죠. 따라서 2, 3은 6, 6이 12.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가 12개예요. 그런데 이때 이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하였잖아요. 그렇다면 1세제곱센티미터 12개가 모이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12세제곱센티미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 자, 가로가 5cm, 세로가 3cm, 높이가 4cm라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거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한 층에 몇 개가 놓이는가? 5 곱하기 3 해서 한 층에 15개. 그런데 1, 2, 3, 4 예, 바닥 면적이고요. 높이 그걸 차례 높이 5개 층짜리 빌딩이면 층으로 15개씩 4층 높이이기 때문에 60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경우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60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60개 모이면 이것이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바로 60세제곱 큐빅 센티미터. 그래서 60세제곱센티미터.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공식을 정리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거죠. 바닥 면적 곱하기 몇 층 건물인가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바닥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밑면의 넓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층 높이. 한 밑면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여기 뭐 이렇게 한 밑면의 넓이 이렇게 표현해 주어도 좋아요. 한 밑면의 넓이에다가 무엇을 높이를
곱해서 몇 층 건물이냐 직육면체의 이거죠? 부피를 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이와 같이 주어진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높이. 7, 4, 28 여기에다가 3을 곱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8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더라. 이렇게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했다면 정육면체의 부피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정육면체는요,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같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한 변에 모서리의 한 모서리의 길이 길이 3번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한 높이잖아요. 모서리의 길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6cm면 6의 3승. 그리고 6 곱하기 곱하기 6. 여기도 역시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럴 땐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216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해두면 되겠어요. 공식 두 가지를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웠던 내용 문제를 통해서 다져볼게요.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유진, 1세제곱센티미터는 이와 같이 읽는다. 맞아요. 보명, 1세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부피야? 뭔가 이상합니다. 부피는 입체 도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입체 도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명이의 말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고치고 이것도 1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1제곱센티미터라고 바꾸게 되면 그럼 1제곱센티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아시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야 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그렇죠? 정사각형의 여기도 1 이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야. 1 곱하기 1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1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야. 그럼 맞는 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넓이에 관련한 다른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린 지금 부피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있으니까 다르게 쓰기를 할 때에는요. 1세제곱센티미터는 한 무엇의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답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요, 다르게 쓰기 문장을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확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정확하게 써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결국 1을 몇 번 곱했다는 얘기죠. 1cm를 몇 번 곱했다는 뜻이죠. 세제곱센티미터. 세 번 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정육면체로 본 거야. 그래서 1된 정육면체로 봤던 거예요. 이걸 자체를요. 그 얘기고요. 다음 문제 정육면체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부피는 간단하게 6의 3승이라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또 6일 거야. 높이도 6의 3승입니다. 알겠죠? 자, 6의 3승 216이거든요. 세 번째 개념입니다. 또 다른 부피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부피의 단위. 이거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이와 같이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큐빅 미터, 1세제곱미터라고 하죠. 이번에 하나가 1m짜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건축에 보면 타일 같은 거 바닥에 붙은 것 중에 좀 큰 타일들이 가로 세로 1m씩 돼서 호텔 같은 데 가면 1m를 기준으로 붙이고요. 집은 좀 작은 타일을 붙이죠. 그래서 훨씬 더 작죠, 사이즈가. 읽을까요? 1세제곱 보도블럭 같은 미터라고 이렇게 읽어 나타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써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세제곱미터라고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1m. 그런데 이 1m라고 하는 건 100cm와 같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육면체의 요 가로에다가는요. 자,
1세제곱센티미터짜리를 몇 개? 100개를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로에다가도 100개, 높이로는 100층만큼을 쌓을 수 있을 것. 자, 이쪽으로 이게 칸을 짜게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짜보세요. 그러면 1m는 1cm로 100개 자를 수 있죠. 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100개를 자르라 이렇게. 이쪽으로 100개 자를 수 있겠죠. 1m니까. 칼질 시작. 엄청 얇게 자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100개, 이쪽으로 100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100 곱하기 100은 104개가 되겠습니다. 104. 그럼 얼마요? 100 곱하기 100은 이쪽으로 100개 자를 수 있고요. 100개. 이쪽으로도 100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장난 아니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개를 자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냐면 공이 4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0, 4, 8, 10이면 우리는 10,000억조잖아요. 그럼 1만 개가 이 밑에 바닥 면적이 나와요. 아니 뭐가 안 되었죠? 높이가 들어가죠. 높이도 1cm죠. 1m죠. 그러면 또 100개 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100개로 얇게 포를 뜰 수가 있어요. 높이 다시 뭐예요? 또 100개를 곱하는 거예요. 공이 몇 개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죠. 6개가. 서양식으로 계산하면 3개씩 코마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운짜리가 이게 밀리언이에요. 100만이에요. 100만. 그래서 1cm짜리를 100만 개를 채울 수 있어요. 장난 아니죠. 공 6개. 100만 개를 채우면, 그러니까 10,000개 봐보세요. 10,000개짜리가 바닥 면적이고 그 위로 100층 높이의 건물이에요. 다시요. 바닥 면적이 뭐라고요? 이게? 봐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사각형이 봐보세요. 이게 10,000개가 나와요. 10,000개. 10,000개가 다시 100층이 나온다니까 위로. 100층이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면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100만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 1세제곱센티미터짜리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따라서 100만 개를 쌓을 수 있구나.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100만 개 보이면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지요. 따라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해 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의 경우요. 지금 그 단위가 가로, 세로, 높이, 센티미터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미터로 좀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4m, 3m, 1.5m.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1.5 요것을 계산 100cm는 1m 뭐라고요? 100cm는 1m, 150cm는 1.5m 맞아요? 네. 이거 150cm는 1.5m죠. 300cm는 3m. 몇 cm 뭐라고요? 3m.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18세제곱미터가 되었어요. 나의 경우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통해서 64, 24 세제곱미터가 되었고요. 64, 24. 따라서 나의 부피가 더 큽니다 라고 비교를 할 수 있죠. 단위를 바꿔서 부피를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가로가 4m, 세로가 5m, 높이가 3m인 직육면체 모양의 창고가 있어요. 창고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5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모두 몇 개 쌓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1m에는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갈 거냐면, 자, 일단 부피부터 보세요. 가로 곱하기, 자, 가로 곱하기, 뭐, 세로 곱하기. 이게 가로 봐야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4, 5, 20, 2, 3은 6. 60m, 63제곱미터. 맞아요? 네. 자, 그 상태인데, 50cm짜리를 여기다 채우자 말이야. 그러면은, 이 4m를 50cm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얘는 4m는 400이죠? 그러면 5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5, 8에 40. 8개 줘볼 수 있어요. 이렇게 8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50이죠? 이건 500이죠, 500. 50으로 나누면 10개 나오죠? 이렇게 또 10개를 또 칼칠할 수 있어요. 가로 곱하기 하면 개수 나오겠죠? 거기에 높이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300이죠? 300이니까 50으로 나누면 6축 높이의 건물이 나오죠.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 2개를 놓을 수가 480이므로 480개를 쌓을 수 있겠네요.
자,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50cm가 있으니까 이걸 2개 했을 때 이 나무 상자 2개를 하면 1m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m가 되려면 그죠? 2개에다가 4m를 곱하여서 8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만든 거고, 이쪽으로는요 1m가 2개씩 필요한 거니까 2개니까 5m가 되려면은 5배를 곱해서 10개가 필요하겠구나 이쪽으로. 높이는 3m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cm 2개가 1m니까 곱하기 3배를 해버리면, 그렇죠? 2 곱하기 3에서 6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480개를 만드셨군요. 그렇죠? 웹툰의 마지막 내용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높이,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몇 층이냐 구할 수 있어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변의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3승 겠습니까? 곱하기 3배 하시면 되죠.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